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80억과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휘발된 영수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나 돈 앞에 장사 없나 봅니다. 대검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거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반발이죠. 자, 대검은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수사요원의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 특경비는 검찰 수사관 등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이 되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자 검거 활동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게도 지급이 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부들부들거렸습니다. 어제 분명 정청래 위원장은 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더니 삭감이 되고 나서야 징징거리면서 돈 달라는 검찰. 그 돈으로 정치수사, 조작수사 잘한다고 돈단치 하는 꼴 우리 국민들은 못 봅니다. 특경비 부분은 이후에도 자료 제출을 통해 정확하게 검증이 되면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특활비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니 특활비만큼은 절대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 그나마 반가운 것은 22대 국회는 행동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그야말로 행동하는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우리 시민들이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감사원, 방통위,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언급을 하면서 전국 공무원 노조가 주도하는 윤석열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며 사실상 레임덕이 아닌 대드덕 상태에 돌입을 하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입을 틀어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딱 누가 군부 독재 정권들의 후예들을 아니랄까봐 독재 정권 시대 하는 짓 그대로 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 지켜보겠노라고 부역자들을 대동해서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대담 직후에 지금 언론을 이용해서 김건희가 사용했던 기존의 휴대폰에 대해서 착신정지 조치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착신정지 시킨다고 다른 휴대폰 사용 안 합니까? 김건희가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국정 개입을 안 하고 하던 버릇대로 윤석열 휴대폰 안 뒤져보겠습니까? 본질은 외면한 채 후속 조치를 합시고 내놓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착각하는 수준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어제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박수는 안 치고 피켓 시위에서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진정한 국가 원수에 대한 존경이랄까 상호 존중에 대한 분위기,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이 기가 찬 듯이 대통령께서는 개인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피켓 시위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끌어안고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 원수는 야당 의원들도 항상 차렷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덕수는
그게 바로 또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니 언제 부동자세를 취하라고 하셨느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한덕수의 답변 태도를 보면 이 정권의 부역자 수준이 얼마나 참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의 인식과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는 본질은 외면한 채 표현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가짜 뉴스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고 있다 등등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편향된 사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내각총 사퇴할 생각 없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미 사퇴 의사 밝혔다라는 말로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존경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면서 윤석열이 국회 무시, 국민 무시하는 것은 또 안 보이나 봅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면 치들이 먼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야 하거늘 이것들은 기득권이랍시고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건방을 떨어댑니다. 국정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으면 의식 있는 부역자라면 저희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겁니다 라며 본인들이 나서서 책임지고 제가 먼저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놈 하나 먼저 앞장서는 놈 없고 때는 이때다 싶어 이럴 때 해먹자라는 놈들만 보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명태균의 검찰 조사에 같이 동행했던 김소연 변호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조용해, 시끄러워 반말은 기본이고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명태균에게 무료 변론해준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전화기를 바꾼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현용 앵커가 아주 멋진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메시지들의 답까지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도 마음대로 못 그럴 텐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존재길래 그럴 수 있었는지는 더 이상합니다. 되짚어보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 국면들에서 등장할 때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번호 놔둔 게 문제였다며 번호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은 진짜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바꿔야 하는 건 전화번호나 전화기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해서 바꿔야 할 것은 전화기나 전화번호가 아니라 바로 이 정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